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화폐. 화폐란 돈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화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을 일컫는데요. 경제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경제 활동의 씨앗인 화폐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동전이나 지폐보다 신용화폐의 사용이 더욱 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폐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을까요? 오늘 아이디어 이프는 고대의 물품 화폐에서 오늘날의 화폐에 이르는 화폐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에 주목해 봅니다. 화폐의 다른 이름 돈. 화폐가 돈이라 불리게 된 어원에는 대체로 세 가지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화폐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천하를 돌고 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 예전에 엽전 연립을 한 돈으로 부른 화폐 단위에서 유래했다는 설. 그리고 약이나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중량 단위인 돈중에서 나왔다는 설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세계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화폐는 언제 처음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고 또 언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인류가 처음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자급자족 경제에서 교환 경제로의 발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잉여 생산을 하게 된 인류는 그 생산물을 다른 것과 교환하는 물물 교환을 시작했는데요. 자기의 물건을 주고 대신 다른 이의 물건을 얻는 물물 교환을 통해 각자에게 부족한 물품들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물물 교환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서로 나누기 쉽고 휴대하기 편한 물품들이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몹시 귀하게 여겨졌던 소금을 비롯해 조개 껍질, 가죽, 옷감 등이 당시 화폐의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물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닷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조개 껍질은 특유의 화려함과 단단함 등의 특징으로 인해 중국 등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포전과 도전은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화폐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기구를 모방해 만든 포전과 청동칼의 모양을 닮은 도전은 대략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인 중국 주나라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제작되었습니다. 특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금속 화폐 포전과 도전. 실제 농기구보다 훨씬 얇고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포전은 본격적인 농경 사회로 접어들며 풍요를 기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무기 형태를 한 도전은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분열기로 잦은 다툼이 일어났던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서양 최초의 금속 화폐는 리디아인들이 사용했던 금은 합금 주화인데요. 리디아인들은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합금인 일렉트럼을 이용해 주화를 제작했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리디아인들의 합금 주화는 대부분 그 크기가 작은 편인데요. 한 면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움푹 파인 자국이 있으며 다른 면엔 사자나 양과 같은 동물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폐가 발행된 나라로 알려진 중국. 10세기 말경 상인들 사이에서 예탁증서 형태인 세계 최초의 지폐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지폐의 발행은 남송 시대에 이르러 행해졌는데요. 이후 원나라 때에는 지폐의 발행과 유통이 매우 활발했다고 하네요. 최초의 서양 지폐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등장했는데요. 이 최초의 지폐들은 금은 세공업자들이 귀중품이나 돈을 받고 영수증으로 써준 예치 증서로
오늘날 은행권의 시초로 일컬어집니다.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흥평한 원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잠오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화폐 중 가장 오래된 화폐는 고려시대에 사용된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는 중국 당나라의 건원중보를 모방한 것으로 996년 고려 성종 때 발행했는데 앞면은 중국의 건원중보와 같으나 뒷면에는 고려의 화폐임을 뜻하는 동국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존 화폐 중 가장 오래된 주화인 건원중보. 활발한 대외 무역이 이루어졌던 고려시대에는 건원중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금속 화폐가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쌀과 포와 같은 물품 화폐들이 더욱 널리 사용되어 금속 화폐의 유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통보, 십전통보, 상평통보, 당백전, 당오정 등 여러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대표적인 화폐가 상평통보입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200년이 넘는 가장 오랜 기간 유통된 화폐로서 국가기관 및 여러 지방 관세에서 만들었는데 상평통보 뒷면 상단에는 만든 기관의 약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으로 유통된 화폐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처음 그 보급 및 유통이 시작되는 17세기 말부터 약 200여 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금속 화폐인 상평통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엽전이란 애칭으로 불렸는데요. 엽전이란 이름의 유래는 그 제작 과정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상평통보의 제조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어빵을 만드는 방법과 흡사합니다. 상평통보 모형으로 고운 모래판 위에 앞면과 뒷면에 자국을 낸 후 구리와 주석을 7:3으로 혼합한 샘물을 부어 넣습니다. 샘물이 식은 다음 하나씩 떼어내어 가장자리를 다듬어 동계에 보관하였는데 또한 상평통보를 흔히 엽전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상평통보를 만들 때의 틀 모양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문에 입엽자를 써서 엽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서 서양 주화의 형태를 모방하여 발행했던 대동은전. 기존의 주화는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린 동화였지만 대동은전은 은을 재료로 했으며 가운데 구멍을 없앤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대동은전을 발행한 까닭은 개항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외국 화폐들이 모두 은전인데 비해 상평통보는 동전이어서 거래에 많은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병자 수호 조약에 따라 인천, 부산, 원산항이 개항된 후 우리나라의 해관 업무를 취급하던 일본 제1은행은 1902년 1원권, 5원권, 10원권 등을 발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요인이나 제야 지식인들은 조선에 대한 화폐 침략을 막기 위해 제1은행권 유통 배척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화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조선은행권 등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는데요. 일제강점기에서 건국 초기까지 사용된 조선은행권의 인물은 정체불명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전설상의 수노인이라는 설과 조선 말기 문장가 김윤식의 초상이라는 설이 엇갈립니다. 1950년 첫 한국은행권에 등장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10년여 만인 1960년 4.19 혁명으로 국민영웅 세종대왕에게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디자인 면에서 전체 도안 체계가 현대적 감각을 띠고 있으며 크기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되어 쓰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은행권에는 첨단 위조 방지 장치들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관련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위조 지폐가 급증하고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홀로그램, 색 변환 잉크 등 첨단 위조 방지 장치의 적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짜 돈의 경우 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질러 보면 매끄럽지만 진짜 돈의 경우 요판 인쇄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인쇄를 하기에 울퉁불퉁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밝은 빛에 지폐의 앞면을 비추어 보면 좌측 흰 여백 부분에 숨어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5,000원, 만원, 5만원권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 문양, 사업 계통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엔 특정 회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 발행되는 카드인 신용카드도 등장해 화폐의 한 종류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금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1949년도에 미국의 한 사업가가 우연찮게 이제 지갑을 놓고 와서 그거에서 이제 망신당하는 바람에 자기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겠다 싶어서 그거를 한번 이제 바꿔보려고 동료들과 함께 만든 건데요. 1950년대에 들어서 한 200여 명의 회원을 만들어서 다이나카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카드 PVC로는 이제 최초. 다이너스 카드가 처음 탄생한 이후 현대식 신용카드들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1950년대 후반 대중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신용카드가 만들어졌고 이후 여러 선진국에서 신용카드 시스템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다양한 카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결제가 진행되는데요. 사용자가 카드를 통과시키면 카드에 기록된 자기 정보가 특정 코드로 변환돼 정보를 입력받는 방식과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전자기 유도 원리에 의해 데이터 교환이 처리되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태그나 아니면은 뭐 보통 알고 계시는 마그네틱을 긁어서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뭐 RF 카드라고 해서 이제 교통카드가 가장 흔한 건데요. 비접촉이죠. 그거는 이제 카드가 닿지 않아도 결제가 되는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차피 데이터는 다 같아요. 다 같은 데서 그거를 이제 마그네틱에 넣느냐, 아니면 바코드에 넣느냐, 아니면 칩에다 넣느냐. 그럼 화폐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카드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비가 눈에 띄는 이곳에서는 마그네틱 선을 투명 원단인 오버레이에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테이프 레이어라고 하고 있고요. 원자재인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들어오면 이제 카드에 부착하기 쉽게 할 수 있게 오버레이에다가 하나씩 다 이제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투명 원단에 이렇게 마그네틱 선을 부착할 때에는 약 170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하여 붙인다고 합니다. 이번 공정은 정합 또는 합치라고 불리는 공정인데요. 전 후면 인쇄지를 서로 맞닿게 가접하고 마그네틱 선을 제 위치에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위치가 잘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라미네이터라는 기계를 이용해 가접된 인쇄지를 경화시킬 차례인데요. 이때에는 열과 압력을 가하는데 처음에는 160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그 다음에는 20-30도 정도의 온도를 가해 경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합을 한 인쇄지고요. 이게 이제 라미네이팅 공정에 들어가서 열과 냉각으로 압을 받게 되면 이렇게 딱딱한 게 경화가 돼서 나옵니다.
경화된 시트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순서. 이번에는 딱딱해진 시트를 카드 형태로 잘라주는 공정인 펀칭을 진행할 텐데요. 펀칭 기계를 이용해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정확하게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펀칭 기계를 통과한 시트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카드의 형태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의 크기에는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카드는 가로는 86mm, 세로는 53.5mm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황금 비율에 맞춰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윙윙하는 기계음이 들려오는 이곳에선 IC칩을 넣기 위해 카드를 정밀하게 깎는 공정이 진행 중인데요. 깎는 깊이는 카드마다 다르지만 평균 0.5에서 0.6mm 정도로 미세한 작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 배열을 확인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카드에 저마다의 특성을 불어넣는 엔코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카드의 마그네틱 선에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카드의 표면에 쓰여 있는 숫자 등을 인쇄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MS선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카드 표면에 있는 번호를 이진수로 변환해서 그 MS 안에 넣게 되는데요. 그 넣는 방법은 전자기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석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선에 모여있는 그 철가루들이 모여서 이진수 형태를 이루게 되는 작업을 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네틱 선에는 보통 카드 표면에 적혀 있는 숫자들과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카드 번호와 사용자의 이름, 유효 기간 등 카드 표면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이진수의 형태로 입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드의 표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숫자와 문자들이 새겨지고 있는 이곳. 기계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곳에선 또 다른 방식으로 카드에 그 특성이 부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카드 뒷면에 레이저로 글씨를 새겨넣는 레이저 마킹을 통해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카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변화해온 화폐는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모바일 전자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이보다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폐들의 등장을 기대해도 좋겠죠? Take a week for yourself. Thanks.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고자 했던 인간의 욕구에서 탄생한 화폐. 귀한 물건을 화폐로 사용했던 물품 화폐에서 시작된 화폐의 진화는 오늘날 편리한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신용카드와 모바일 전자화폐 등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화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경제 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씨앗 같은 고마운 존재 화폐. 편리함과 안전함을 고루 갖춘 화폐의 또 다른 얼굴을 그려봅니다.